자, 그 사법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예. 제가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헌법 제 84조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네. 아, 그렇지. 예, 불소추 특권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정말 불만이에요. 제가 입이 묶여 있었잖아요. 네네네. 의장실에 있으면서. 예. 입이 묶여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프레임이 잡혔더라고요. 뭐냐면 소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소추에 네. 관해서 재판을 중지하냐, 중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으로 끌고 가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을 그쪽에서. 중지하느냐, 중지하지 않느냐는 논란을 왜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잡혔냐면 네.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아.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법률가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어디죠? 해석은 예.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근데 그 표현이 들어보세요. 예.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 그러니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재판 중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중단이 아닙니다. 원래 통설은 공소기각이에요. 공소취소. 공소기각. 네.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시키라는 게 아니고 멈추라는 게 아니고 재판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예.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한동훈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프레임에 잡혀가지고 아니야 재판을 중단하는 거야.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에 재판 중지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네. 이거 뭐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가 이게 이슈하는 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통령 취임 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 이 해석 누가 동조하고 있느냐? 그 우리가 그 사실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책을 쓰신 분 권영성, 그 헌법학 언론을 쓰신 분 권영성 교수, 성남인 교수, 정종석 교수 이런 예.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종석. 예. 헌법 제84조 소출한 공소제기만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 진행 자체는 계속될 수 있다는 해석. 네. 박찬주. 예. 근데 이 박찬주라는 분은 네. 본인의 이 해당 논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예. 공소기각설이 통설이다. 그렇지만 나는 반대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설이라는 거예요. 예. 다수설 정도가 아니고 네. 통설이라는 겁니다. 공소를 기각해. 왜냐하면 이 사법부는 그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네.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불소추특권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우리 형사소송법 제327조 1호는 재판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소 기각이 되는군요. 예, 공소기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소기각이 되면 뭐 그 사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야, 너무 다시는 재론이 안 되고. 재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끝난 나중에, 다음에. 예.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게 다시 재기소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럼 재판 중지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안 거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음. 없어요. 근데 미국은 해석으로 끌어냅니다. 그 트럼프도 보니까 취임하기 전에 그 검찰에서 공소기각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공소 취소였나? 공소를 취소했죠. 왜냐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또 우리 그 재판 실무상 그 뭐냐면 내부 검찰 내부 규정상 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입니다. 예. 거기 규정상 공소 취소 사유가 있는 때, 그러니까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를 취소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공소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아예 네. 포기를 하게 하는 네. 거군요. 그러면 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4건도 다 원래 공소 취소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 있더라. 공소 취소, 공소 기각 얘기 나왔을 때 1심에서만 뭐 가능한 거다. 그게 네. 공소 취소는 맞습니다. 공소 취소는 맞아요? 그렇지만 공소 기각은 1심, 2심, 3심 다 할 수 있는 상관없이.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좀 시원하네.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 사건은 이미 1심이 끝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네. 법원은 그럴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심에 계류되어 있는 나머지 4건의 사건은 검사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제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네. 대통령 영이거든요. 그게. 위증교사죄는 1심 결과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공소 기각을 해야죠.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죠. 공소기각 판결로. 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대선 승리가 결국 네. 이재명 대표의 그 동안에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무도한
수사에게도 심판을 내리는 예. 잘못됐다라고 심판을 그러니까 내리는. 저는 저희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한동훈이 정말 이 법꾸라지 내지는 법비와 같이 예. 법을 말 장난으로 격화시켜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잡은 그 이른바 재판 중단 프레임에 왜 우리가 놀아나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간단하게 문헌 한 번만 찾아봐도 아 이게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을 해야 될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텐데 아니 그 미국 법무부 해석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냐면 미국 법무부는 헌법에 이런 그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근데 네.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부 수반을 사법부의 포로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왜냐하면 말이에요.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에 재판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사법부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아니 상상해 보자고요.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정 수행에도 그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계속 재판정 나가봐요. 네. 아니 그걸 얼마나 떠나가지고요. 예. 지금 들어보세요. 예. 만약에 대법원장이 예.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정도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 2조 원만 예산을 배정해달라. 예. 그런데 자기 재판이 걸려 있어요. 네. 예. 거부하기 쉽겠습니까? 오, 그렇지. 이런 이게 권력 분립이에요. 이해관계가 물릴 수 있다 보니까. 예. 아니 이 나라가 말이죠. 그 민주적 정당성에 따르면은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권력이 가는 것이 정당하지. 네. 아니 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임명한 말하자면 임명받아서 얻은 네.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 아니 본인이 아니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재판이 걸려가지고 매번 그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법부의 수장이 판사를 100명만 더 늘려달래요. 그러면 들어줘야지. 그게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노예가 있어요?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약점 예, 잡혀서 예. 노예가 되는 거지. 예. 아니 근데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우리가 삼권을 분립한 예. 권력 분립을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예. 삼권을 분립해서 권력을 나누는 이 헌법 취지에 맞습니까? 예, 예. 사법부가 완전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부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예. 그 아니, 탄핵 재판 때 생각해 보면 네. 탄핵 그 헌재에서 탄핵 재판 때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미국 사례를 엄청 들어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뭐 탄핵이 어떻고 저도 저 미국 얘기 왜 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마저도 선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얘기는 그리고 이상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미국 얘기가 맞는 얘기가 자기 아닙니다. 맘대로. 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여담으로 네. 조이대는 왜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정치 개입이에요. 그냥. 정치 개입. 네. 아 대선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똥 뿌린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네. 파기환송돼서 돌아갔을 때 확정 판결은 불가능해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나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너무나 지지하는 그 대통령 후보가 지금 상황이 자신의 마음 같지 않아요. 네.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도가. 그러니까 이 정반대로 구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재판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이 판에 어떤 균형을 맞춰보겠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올려주겠다. 이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골적입니다. 예. 아니 오히려 민낯이 확 드러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서 오 오케이 땡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 딱 정확히 그 윤석열이 임명한 10명만 그렇게 가담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네, 아까 저기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야, 아니 이 인간 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아니, 저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한덕수요? 네. 변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 변수 전혀 아니게 됐죠. 어제 네. 판결로 오히려 예, 한덕수는 변수가 아니에요. 덕수예요, 덕수. 국힘에서도 신경 안 쓸 걸요 지금 이제. 그 어제 보니까 저 최상목이도 이제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본인이 겁이 나서 아무래도 헌재 가면은 틀림없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은 드랍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회부총리 네. 이주호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저도 잘 모르고 떠들다가 한번 저기 우리 어떤 거요? 조성호 변호사님한테 한번 저기 그건 좀 혼나셨군요. 잘못 보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무위원이 이래서 14명이 됐어요. 아, 네. 근데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15명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그렇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예. 우리가 국무회의의 그 정원이라는 건 제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네. 제적 모수 자체가 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과반이라는 건 네. 꼭 15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제처의 해석이 있기도 했었고 음. 또 이명박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저는 이게 정부조직법 해석을 더 봐야 되는데 정부조직법에 보면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직무를. 네네네. 그러면 이 직무의 대행의 범위가 아, 가능한 거.
그 국무위원회 자격은 대행하지 못한다라고 볼 근거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이제 워너비는 뭐냐면은 뭐 무슨 법안만 만들면 다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 어차피 예. 6월 3일 날 국민들이 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지. 맞아요. 네, 정리된 다음에 예. 그 국민들이로부터 받은 그 의지와 그 뜻에 따라 입법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새 정부의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발의하고 오후에 의결하고 오후에 이송하고 오후에 공포하면 됩니다. 가는 거야 그냥. 그 심우정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심우정 탄핵 그런 것도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심우정 탄핵이 논란이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네. 심우정은 본인의 딸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파면시킬 정도로 내지는 처벌할 정도로 아무런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충분한 네.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돼요. 직전에 이정석 검사가 탄핵 소추됐지만 소추 사유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잖아요. 검찰이 뭐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결국 기소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하고 조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심우정 사건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새 정부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과 매개돼 갖고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심우정은 물러나게 될 거예요. 네. 본인 임기와 상관없이 네, 워낙 네. 하자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물러나게 될 건데 만약 탄핵 소추를 해놓게 되면 음. 당장 자를 수가 없어요. 사직서를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새 검찰총장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새로 검찰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제했던 건데 네. 어찌됐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는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지금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근데 지금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행태를 보면 어제 이제 탄핵 소추가 뭐 발의가 되기도 하고 최상목 사퇴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화풀이를 엄한데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한데다가 화풀이를 한다라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씌워지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사퇴가 금지된 상태가 되면 아마도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존의 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면.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난 저 국회에서 자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곧 새 정부가 구성될 건데 네. 새 정부 구성되면 그쵸. 바로 경제부총리부터 임명해야 돼요. 네. 임명해야 되는데 사직서를 못 받잖아요. 네. 아니면 해임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해임해야 되는데 국민 예. 전원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워놓고 새 정부를 출범하기가 쉽냐? 한 2달 넘게 이 사람들과 동거 정부를 이뤄가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던 건데 네. 이제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게 된 거죠. 그리고 화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화풀이의 네. 문제가 아니라. 근데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거를 자제했던 건 새 정부 출범 뒤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국정과제, 특히 민생과 관련된 네. 국정과제에서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를 한시라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 최상목이 하는 이런 행태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새 정부 출범하면 바로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임하고 그 즉시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민생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참았던 건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사법부 전체에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이른바 지금 내란범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이 상황에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미 파면된 대통령인데 왜 이 내란 잔당이 되는 겁니까 스스로? 공범들이니까요. 아니 뭐 좀 튕기는 게 있구나. 공범들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내란 잔당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내란 잔당이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누가 봐도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불법 그리고 누가 봐도 위헌 불법인 포고령도 발령됐고 근데 위헌 불법인 포고령 발령에 누가 서명을 했죠? 한덕수가 서명을 했어요. 네. 한덕수가 네, 서명했구나. 서명을 했습니다. 포고령에? 네, 사후에 서명을 했어요. 사후 서명이 한덕수. 네, 나 그거 처음 알았네. 네, 그거는 저기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어요. 아이고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근데 서명을 했죠. 그리고 누가 봐도 불법인 그 위헌 불법인 비상계엄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는데 조희대 뭐 했죠 그때? 뭐 회의 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법행정회의를 열었어요. 간부들을 네. 불러서 아. 10시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 하는 꼬라지 보면은 틀림없이 네. 윤석열의 이 계엄령을 뒷받침할 만한 예. 뭐 어떤 왜냐면 대책을 세우자. 그러면 바로 내랑 공범이 되는 거야. 예, 재판 사무를 넘겨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어. 계엄법에 따라.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1시 1분에 국회가 전격적으로 계엄 해제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근데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그 사법행정회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 계속 이어갔어요. 이게 딱 다 이제 나오네. 견적이 딱 나오네. 2차 계엄을 용산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협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죠. 그럼 대란 수사 받아야 되네 이 사람. 받아야 조희대. 됩니다. 그냥 잊혀져 버렸을 뿐이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이후에 예. 판사 체포 의혹이 엄청나게 불거졌어요. 그렇지 김동현 판사. 예. 예. 김동현 판사, 뭐 김명수 대법원장, 예. 그다음에 또 저기 권순일. 노태학 대법관 예. 그런 분들의 그다음 권순일 전 예. 대법관 특히 현직 판사로서 판결 자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뭐 이른바 이재명 그 대표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로 네, 김동현 그렇죠. 판사에 대해서 체포 지시와 관련된 그 위치 추적 그 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네. 판사 체포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때 일선 법원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갖고 일선 판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까? 안 끝까지 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12월 3, 4일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이가 어이 희대영 나 저기 계속 묶어둘 거야? 그 구속 취소 시켜줘야지. 어? 계속 나 이렇게 저 깜빵에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어? 아니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 한남동 공관촌에서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남동 공관촌에서 그 윤석열 당시에 네. 관저 예.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5분도 안 돼요. 가깝구나. 붙어 있어요. 이웃사촌이구나. 아 이제 딱 견적이 나옵니다. 그 이번에 이전에-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 예. 이전에 두 분이 예. 두 분도 아니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예.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예. 이 부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것도 다 비아폰 서버 들어오는 대로 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저는 이게 이상한 댓글이 올라오거나 네. 뭐 이상한 어떤 온라인의 흐름이 있으면 거의 예. 없다 소행이다. 거의 없다구나. 거의 없다야. 거의 없다 안 되겠어. 거의 없다 소행으로 항상. 내가 중국 여자 소리는 들어봤어도 수박 소리 내가 지금 처음 듣네 진짜. 중국 여자 내가 소리 뭐. 얼마 중국 여자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 뭐 이런 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지고 좀 놀랐네요, 거의 여러분. 없다가 한 걸로 예. 하세요. 그럼 거없다네, 됩니다. 거의 없다. 예, 예. 아니 지금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거죠? 저 오늘 뉴스공장에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나와서 한 말은 정말 27일 우리가 얘기했던 7일 플러스 20일 네. 그거는 뭐 굳이 안 지켜도 되는 뭐 꼭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켜도 상관없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확정 판결할 수 있다. 안 지켜도 되는 기간이 아니고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절차법, 그러니까 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에는 네네.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간. 그다음에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기간. 그다음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간은 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기간의 범위를 정한 기간이 있고 네네. 그 기간을 넘겨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반드시 준수해야 아유, 되는 보장해 주는 거지.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네요.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지 네.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냥. 너무 명확해. 숫자로 네. 불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대표적인 거야. 훈시 규정이 그러니까 응. 뭐 가급적 우리가 지키자. 네. 안 지켜도 뭐 어쩔 수 관례 없지만. 이런 거 말고. 네, 그걸 훈시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아. 훈시 규정이 633이에요. 예. 그쵸, 저, 전에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인재 씨가 윤석열이가 피닉제? 1월에 체포되기 직전 전주 주말에 그 식사를 같이 했는데 관저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재명을 안고 죽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어제 그 판결 결과가 나오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석열의 그 말이. 네. 이 결국엔 윤석열의 이익과도 결부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을 이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 굉장히 이거는 뭔가를 관통하는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결국에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김문수도 아니고 이재명 대 한동훈도 아니고 네. 이재명 대 뭐 또 나오셨잖아요. 한 뭐 덕수?
그 한덕수.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냥 이재명 대 내란범 윤석열의 싸움이에요.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예. 2차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냥. 내란 세력과의 싸움. 네. 아니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들이 또 내란 공범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범이니까. 뿌려놓은 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내란 세력 숙청을 위해서 저 뜻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저는 그 맥락을 우리 국민들이 소상인 모르더라도 대략 짐작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판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법률가이신 조성호 변호사님께 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요? 이 대선에 미칠 여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저는 크게 여파가 없고 오히려 결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내란에 반대하는 네. 민주시민들이 제가 결집할 말씀드렸잖아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결국에 이 사법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또 이재명 대 윤석열 법조 카르텔의 싸움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그 여러 많은 징후들을 보면서 네. 이번에도 혹시 사법부가 장난하는 거 아닌가 염려를 했습니다. 이걸 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더군요. 네네, 하인리히 여러 법칙. 번의 이제 그 어떤 징후들이 드러나면 결국에는 큰 사고 빵 터진다. 그러니까 뚝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네, 같은 그렇지. 거죠. 예. 아마도 그것도 이번 사법부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서 알 수 있는 어떤 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